네, 성범죄자가 배달 온다면입니다. 요즘 음식 배달이나 심부름 배달 많이 이용하시죠? 내 돈을 내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만약 성범죄자 배달원이 온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 드실 텐데 정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실제 성범죄 저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하는 걸 목격한 엄마가, 불안한 엄마가 국민청원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에 사는 엄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최근 저희 동네로 배달 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이 온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성범죄자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 우편물이 오는데 인상착의가 하도 특이해서 그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배달 대행을 오신 분이 이 성범죄자 우편물에서 본 인상착의와 닮았다는 거죠. 근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후배도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성범죄자 알림이 이제 보통 확인하곤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게 사장님이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분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는 마음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 좀 두려운 마음이 드셔서 그 배달 대행업체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오히려 황당한 답변이 되돌아왔다고요. 그렇죠. 적반하장인 네. 거죠.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이 안 배달 대행업체 사장으로부터 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국민청원 글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가 배달 대행업체 여기는 그 직원을 고용할 때 네. 성범죄가 있는지 그거를 문제 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택배업은 택배는 있어요. 택배업만 예, 그거는 있군요. 화물운수업법에 거기에는 화물운수사업법에는 택배 같은 거는 있어요. 그거 근데 이 배달 대행업체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택배는 안 되고 배달 대행업체는 되고. 그렇죠. 성범죄자도 그렇군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네, 정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그래도 많더라고요. 네, 이 사건 이외에도 저희가 이사를 할 때 보면은 그 헬퍼를 불러가지고 이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구를 정리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국민청원이 올라온 글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헬퍼가 집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성폭행 범이었고 그리고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전과가 있고 그리고 성폭행을 15년이나 복역하고 나온 그 전자발찌 착용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네. 이 사건 이외에도 그런 내용들이 또 근데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네요. 그러네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제 올라온 글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경우는 앞의 사연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셨다고요. 예, 이 가구 옮겨준다면서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그 주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파가지고 감기로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덤볐고요. 네. 특히나 이제 또 아이한테 해를 끼칠까 끼치겠다. 봐 반항도 제대로 못하게 이런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 이 사건 사건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컸었죠, 파장이. 그렇군요. 예.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성범죄자를 고용한 업체 측에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성범죄자가 사고를 친다면 소위 그 고용한 업주도 책임이 있죠. 그렇군요. 그 민사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형사적으로야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네. 아까 화물운수사업법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이사 대행업체 할 때 그 좀 헬퍼 이런 사람들까지는 그런 법이 지금 배달 대행업체처럼 네.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일일 그러니까 하루 그냥. 노동자로 일하면서 거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소개만 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업체는 그렇죠.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행 업체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누리꾼들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나도 남자지만 무섭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배달 대행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아도 성범죄자가 오면 우리 집으로 배달 온다면 불안하고 무서울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고요. 성범죄자 배달은 아니다.
아니라라면서 뭐 가령 여기 혼자 사는 집이군 이러면서 정보 파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달을 다니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있잖아요. 뭐 택배업도 안 되고요. 뭐 어린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안 예, 예. 되는데 또 이렇게 배달 대행업체나 다른 대행까지 확대하면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는 문제인데요. 이제 설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범죄자들은 그런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하다못해 뭐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성범죄자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범죄자는 또 그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알선해 준다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아, 근데 이 경우는 취업 제한은 성범죄자 전체가 아니고요. 네. 아동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는. 하는 물론 이제, 성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달 대행이나 심부름 대행은 집안까지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들어오죠, 거기 때문에 들어오죠. 예. 근데 집안에는 요즘에 뭐 CCTV까지 두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얼른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부 배달원 중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뜻이지 모든 그럼요. 배달 종사자분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